40몇 점, 48점? 정확하게 40점대 어쨌든. 어쨌든 우와, 100점이 낮다. 50점이 안 되는 상담과 뭔가 방법이 필요한 경우는 300점 이상. 난 내가 필요한 줄 나도. 알고 깜짝 놀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아로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됐네요. 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장마가 너무 길었는데 장마 끝나고 이제 더워하며 지내고 있어요. 너무 덥네요. 스트레스네요. 더워서 선생님은 힘들어요.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도 이제 장마가 이제 끝나고 코로나가 이제 계속 알람이 다시 울리면서 시작됐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네요. 스트레스네요. 오늘의 주제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벌써.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할 텐데 장마도 계속되고 끝나자마자 폭염도 계속되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뭔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스트레스의 정확한 뭐 단어의 뜻은 모르지만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원래 물리학 용어로 물리요? 물체에 가해지는 압력. 뭔가 계산기가 필요한 것 같지 않나요? 뭔가 그러네요. 갑자기 멋있는 말처럼 느껴져. 하지만 그냥 심리적인 불편함을 말하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더 많이 쓴다는, 알지만 모른 척 해주세요. 그게 바로 이제 스트레스인데요.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스트레스가 없다면 이제 제로예요.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 프리.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상상은 잘 안 돼요. 스트레스가 없을 수 있을까 하고. 선생님은 스트레스가 없으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기는 그렇죠. 한데요. 없다면 재미가 없어요. 없다면 아닌데. 좀 재밌을 무기력해지잖아요. 것 뭔가 동기부여가. 역시 명상 선생님은 심오하십니다. 스트레스라는 거는 저희가 말했지만 뭔가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는 나쁘다고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스트레스는 그 뭔가 동기부여, 성취할 수 있는데 자극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운동하러 나가기 직전에 스트레스가 있겠죠. 이겨야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뭔가 운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운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이런 적절한 스트레스는 도움이 되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스트레스가 없다면 자극이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걷는 게 힘들어. 친구네 집에 가는데 걸어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어디 여행을 가는데 다 걸어서 몇십 킬로, 몇만 킬로를 가야 돼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기차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다면 걸어 다녔겠죠, 계속. 그렇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시골까지 가서 뭔가 야채를 사고 이런 거 너무 힘드니까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또 마트도 생기고 시장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다 생기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뭘 하고 다닐까요? 사냥을 하고 다니고 그래도 제 채집을 하고 행복은 했을 것 같기는 한데 발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이 말보다는 스트레스가 없다면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보이기도 하죠. 그쵸? 네. 그러면 요즘 아까 코로나도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다, 우울하다, 뭐 공포심을 느낀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 뭔가 다 교집합이 이렇게 있는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드는데요. 교집합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은 당연히 교집합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불안, 우울로 결국에는 이어지게 돼 있으니까. 하지만 경미한 스트레스는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계속 우울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친구를 만나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잊고 그냥 막 웃고 떠들고 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스트레스예요. 근데 친구도 만나고 다른 활동을 하는데도 이 일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 뭔가 힘들고 이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무기력해지고 이러다 보면은 이거는 스트레스가 아닌 우울과 불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야 너무 우울해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내 상태를 한번 진단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맞아요. 네. 그쵸? 그러면 요즘은 스트레스인가요? 불안한가요? 우울한가요? 스트레스네요. 그쵸? 네. 계속 코로나가 따라다니지는 않잖아요. 뭐 가족과 있을 때는 또 그런 맞아요. 즐거움을 잠시 느끼기도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조심은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울해 불안해 하지 말고 이거는 경미한 스트레스니까 지나가는 거다. 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게 긍정적일 것 같기도 해요. 또 하나 스트레스는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람의 이렇게 발달 과정으로 볼 때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학생 때도 스트레스가 있었고 유치원생 때도 있었나? 기억이 안 나. 그쵸. 밥을 안 주면 스트레스였을까? 엄마가 밥을 늦게 주면 스트레스를 엄마가 받았을 수도 있겠다. 스트레스였을까요? 아, 그러네요. 학생 때부터일까요? 보통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억날 때부터 그냥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엄마 뱃속에서는 우리가 엄마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박수가 빨라지겠죠. 그럼 태아도 빨라져요. 바로 영향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늘 말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러다 보면 혈관에서 혈류가 조금밖에 안 흐르게 되고 자궁으로 가는 것도 작아지고 태아는 산소가 부족해져요.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러면서 태아는 자기의 스트레스를 받는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임신하신 분도 계실 수 수도 있잖아요. 있죠. 엄마의 마음이 편안한 게 무척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태아를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구나. 엄마의 마음과 아기가 하나로 통하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두 분 어머님께서는 아주 마음이 편안하셨어요. 이렇게 예쁘고 밝고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웃음이 날까요? 심박수가 혹시 빨라지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난 스트레스는 이래요 저래요 말만 하면 와닿지가 또 않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역사상 16회 만에 처음으로 숙제를 어제 드렸죠. 맞아요. 카톡방에. 어떤 숙제였죠? 벼락치기로 했는데 저희 스트레스 지수를 알아보는 두둥. 긴장된다 숙제 검사 받는 기분이에요. 오랜만에 뭐 해오라는 소리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제가 이 검사한 거는 그 생활 사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43가지 의 생활 사건을 이제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를 합한 거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측정을 해보는 건데요. 미국의 정신의학자 홈즈와 라헤가 이걸 고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으로 결혼을 딱 기본으로 두고 점수를 부여하고 그 위와 아래로 사건들을 해서 점수를 낼 거 아니에요. 그걸 평균을 낸 걸로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제가 다 더해보니까 이 모든 게 다 해당한다. 1467점이 만점이에요. 만점. 이러면 우리 아무리 100점이 중요하지만 이건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그러네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점수 공개를 한번 두 분이 해보실까요? 제가 말을 해드릴게요. 어떤지. 저는 190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번지점프 뛰는 기분인데요. 190점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요? 저는 잘못했나? 40
40 몇 점, 48점? 정확하게 어제 했더니 또 기억이 안 납니다. 48점? 40점대 어쨌든. 네. 어쨌든 우와, 100점이 맞다. 50점이 안 되는. 네. 그쵸.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스트레스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 몸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기도 한데, 저도 되게 밝은 편이고, 긍정적이고 잘 까먹잖아요. 스트레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뭐가 막 간지럽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접촉성 피부염인가? 이러고 피부과를 갔더니 전혀 상관없고 스트레스로 인한 습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 스트레스라는 거가 있어도 내가 밖으로 감정을 잘 못 느껴서 때로는 약간 묻어두고 참고 이런 게 습관이 돼서 그러고 있는데 내 몸은 거짓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의 또 스트레스를 잘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명상으로 다스려서 그렇게 낮을 수도 있으니까 가장 후자 쪽에 가깝지 제 않을까. 생각에도 몸도 그렇게. 괜찮고 다 괜찮으시면 명상의 힘으로 야, 이제 극복하신 케이스인 네. 것 같고요. 190점은요? 190점은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릴 확률을 이걸로 연구를 했거든요, 이 박사가. 그럼 150점까지는 한 질병에 걸릴 확률이 30%? 오. 190점까지는 보통 수준인데요. 한 50%? 150점에서 299점까지 보통. 그 다음에 그리고 윤지향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190점이니까 경미한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정도는 괜찮은. 이제 약간의 상담과 뭔가 방법이 필요한 경우는 300점 이상. 난 내가 필요한 줄 나도. 알고 깜짝 놀랐어. 1467점이 만점이에요. 따로 배워야 되나, 상담은. 300점 이상일 때는 극도의 스트레스고 한 음. 질병에 걸릴 확률이 80%가 오.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있을 거예요. 일단 0점이 없어요. 맨 마지막 문항이 가벼운 법률 위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통 딱지 떼거나 이런 것들 있죠. 저 그거 체크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리고 40점이군요. 그런데 그게 다였던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세 번 하나 있었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11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0인 상태는 없다는 걸 가정하에 이거를 만든 거죠. 그리고 또 밑에 문항 중에 휴가와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되게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좀 의아했어요. 그쵸. 휴가라는 항목이 있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 휴가와 이런 크리스마스 취업도 있고 뭐 승진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것도 우리 정신에게는 어쨌든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뭔가 그럴 계획을 수 세워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스트레스에 들어가고요. 1번 항목이 뭔지 기억을 하세요? 모르겠어요. 배우자의 죽음. 맞아. 그거였어. 100점이죠. 2번 항목이 뭐였을까요? 가족? 부모?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그럼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2번 항목이 이혼, 아. 3번 항목이 별거, 4번 크다, 항목은 교도소의 수감생활. 그렇죠. 자유를 뺏기는 거니까 이것도 스트레스일 수 있겠죠. 아니. 우리는 안 갈 것 같지만. 그쵸. 그 다음에 5번 항목이 가까운 가족의 죽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보면 보통 은퇴도 이제 10번 안쪽에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 상위에 있는 것들은 단절, 상실과 많이 연결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수감 생활도 말씀하셨고 죽음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뭔가 상실을 하는 거잖아요. 배우자나 가족이나. 그래서 이런 상위권에 있는 거는 상실과 이런 연결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실제로 다 체크를 해보면 이게 지난 1년 동안 사건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잘 몰랐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43개 안에 내가 어떤 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또 요걸 알아차리는 거 우리 항상 말하지만 알아차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다들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홈즈와 라헤의 스트레스라고 치시면 검사라고 치셔도 되고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이건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만든 거라 좀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약간의 뭐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한국에서도 이런 거를 한번 했는데 1위는 자녀의 죽음, 2위는 배우자의 죽음, 그 다음에 부모, 형제, 그 다음에 뭐 이혼이라든지 이런 게 다 5위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상실의 경험은 저희에게 큰 스트레스라는 거. 이런 사람이 또 옆에 있을 때 잘 돌봐주고 신경을 같이 써주면 좋겠다는 거. 이제 제가 꿀팁 여신이니까 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같이 스트레스 검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해보고 그러면 대처 방법도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동안 완화할 우리가 수 뭐 있고. 요가도 할 수 있고 명상도 할 수 있고 한 곳만 바라보기도 할 수 있고 다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냥 학문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남자와 여자가 스트레스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대요. 오. 어떨 것 같아요? 남편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일단 다 말해요. 네. 내가 뭐가 왜 화가 났고 내 감정이 지금 어떤지 음. 말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표정이든 뭐든 어떻게든 드러나는 나 편인 것 지금 같아요. 이래. 네. 음. 갑자기 미안하네. 네, 그래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들 반응은 어떤가요? 약간 좀 시간을 주나요? 너만의 시간을 가져. 이성적인 것 같아요. 아. 좀 뭔가 제 감정보다는 무엇 때문에 객관적인. 일어났는지 그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걸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거나 근데 거기서 또 마음이 상하죠. 난 내 감정 먼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두 글자만 알면 되는데. 공감. 그쵸. 공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공감 먼저. 해결책은 모르겠어요. 일단 공감 먼저. 제가 보니까 윤지향 아나운서 집은 교과서 집인 것 같아요. 여자의 교과서, 남자의 교과서, 해결책의 교과서. 그게 뭐냐면 보통 여자들은 정서 중심 대처라고 해가지고 내 마음을 표현을 해요. 막 억누르지 않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맞아요. 표현을 해서.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고 하고. 음악을 맞아. 듣기도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를 한다면 남자들은 문제 해결적으로 대처를 한대요. 그래서 정보를 찾고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다르다. 계획을 세우는 게 남자예요. 너무 다르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야기 네. 들어보니. 또 물론 바뀐 경우도 있죠.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둘 다 근데 너무 정서 중심으로 해도 문제일 것 그럴 것 같고 같네요. 공감만 해가지고는 잠시의 위안은 되지만 또 해결책이 좀 그쵸.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윤지향 아나운서 같은 경우가 있다면 먼저 심리적으로 대처를 해서 안정을 찾고 위로를 받고 그 뒤에 이제 내가 조금 뭔가 용기가 생기고 대면할 수 있을 것 같다. 내적인 힘이 생기면 그때는 정보를 찾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보는 거죠.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본은 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섞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섞이지 않아서 그걸로 또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감이 먼저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내가 맞는 것 같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모든 연구를 보니까 섞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이제 서로 조금 이 방송을 같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섞어서 보고 해보자. 있나? 저도 잘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부부 클리닉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 스트레스를 뭔가 이렇게 재밌게도 좀 풀고 싶고 뭐 이렇게 같이 검사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해서 숙제도 내드리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스럽게. 늘 넘어가는 아로마 시간이에요. 네, 궁금해요. 스트레스를 그쵸.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로마에는 음.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러니까 아로마라는 게 뭔가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블렌딩을 잘 해서 나한테 맞는 향을 잘 섞어서 조화롭게 쓰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을 일부러 찾아봤죠. 오, 오늘따라 학구적이신데. 아, 그렇죠? 제가 좀 힘듭니다. 찾아봤는데 그 논문에 그런 게 있어요. 아로마 테라피의 흡입법이 스트레스 완화에 주는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뭐 간호사, 직군별로도 하고 연령대별로도 하고 다 했는데요. 그 논문의 일부분 실험한 거를 저희도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오. 해요. 좋다. 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등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너무 힘들 것 같지만 학생들도 학생들도 힘들 힘들죠. 것 같아서 학생들한테도 아로마 테라피를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로마가 좀 많이 나와 있네요. 3개. 많은 건가요? 우리 저번에 감정의 홍수 복습 시간인데 배웠죠. 네. 이너피스.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일랑일랑. 일랑일랑을 준비했고요. 행복감 최고의 오일을 맞춰보세요. 레몬. 오렌지. 오렌지입니다. 딩동댕.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명상만 다시 하지 보면서.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어디든지 다 쓸 수 있고 무난한 향이고요. 숙면에도 좋고 스트레스에도 라벤더. 좋고. 아닌가? 선생님 보이시나요? 네, 가렸는데 알고 있었는데. 편집을 할까요? 라벤더. 그래가지고 요 세 가지를 블렌딩을 할 건데 거기에는 0.5cc씩 해서 1대1대1 비율로 블렌딩을 해가지고 흡입을 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정서적, 신체적으로 다 효과를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때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를 배웠잖아요. 네. 가장 가볍고 빨리 날아가는 향인 오렌지를 오렌지. 3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라벤더는 미들노트거든요. 라벤더는 중간이니까 이 정도 하고, 일랑일랑은 그때 맡아봤지만 우아하면서도 묵직해요. 한 방울만 넣어서 네. 실제로 우리가 흡입을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끈이 짧은 관계로 제가 넣겠습니다. 제가 미리 물을 담았고요. 네.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일랑일랑을 먼저 한 방울 넣습니다. 됐다. 미들노트는 벌써 냄새가 확 나죠. 미들노트, 라벤더 2방울. 톡. 지금 비울 때 꿉꿉하잖아요. 한 방울, 두 네. 방울 이런 거 들어갔습니다. 하면 제가 너무 또 요란하게 하네요. 나 아로마 테라피스트야. 멋있다. 마지막으로 탑노트 오렌지를 그렇죠. 세 방울이죠. 하나, 둘, 셋. 와, 정확하다. 이게 1초만 늦어도 4방울이 나오더라고요. 프로시네요. 아로마 테라피스트. 자, 제가 기대된다. 이제 연기가 나갑니다. 자, 날려드릴게요. 상큼해. 너무 좋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 향은 오렌지 오렌지. 향이 맞아요. 나고 갈수록 묵직한 그 일랑일랑이 베이스로 깔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이게 좀 어우러져가지고 편안한 향이 되거든요. 괜찮죠? 네. 이런 향은 사실 요만한 거 계속 틀어놔도 되잖아요. 진짜 뭔가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상큼하고. 끝나고 저녁 드셔야 돼요. 기분 여고생이 좋아진다. 아니라도 충분히 일랑일랑은 사실 뭐 우리 향수에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여고생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다 쓸 수 있는 향이에요. 근데 요 실험을 했더니 여고생들이 실제로 되게 효과를 봤다고 하거든요. 봤을 좋다. 법한가요? 네, 너무 네. 좋아요. 기분이 일단 좋아져요. 좋아. 그리고 항상 아로마 오일을 쓰면서 궁금했던 거는 이 오일 하나의 향은 알잖아요. 네. 농도 조절 하나 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블렌딩하면 좋을지가 맞아요.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나오실 때마다 알려주셔서 너무 좋아요. 이게 저도
저희 공간이 뭘 만들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힘들죠. 쉽지가 않은 공간이라 블렌딩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하면서 오늘은 급하게 마무리할까요? 향을 맡으면서 기분 좋게. 향을 맡으면서 향과 함께 여러분께도 이 향이 가기를 원하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아로마 시간은 여기서 끝났고요.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스트레스 없는 날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너무 기계 같았어. 안녕.